짜자자잔. 웨이크업! 자,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에서 예고했던 대로 전자기 파트 문제를 풀겠습니다. 물리 1과 중복되는 문제고, 그 물리 1에도 물론 있고, 물리 2에도 있는데, 그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물리 2에 조금 더 수식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조금 비중이 높아졌어요. 자, 첨부 파일을 여시고, 제목이 파트 15 전자기 유도로 되어 있는 프린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 위에 있는 글을 한번 보세요. 물론 이 문제풀이를 보기 전에는 반드시 전자기 유도 강의를 듣고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개념 설명을 할 시간은 안 되고,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여기 있는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왼쪽 위에 편집글을 보세요. 매년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것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 아파트의 기본적인 자기장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며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패러데이의 법칙에 대한 기본 해석이 필요하다. 더불어 전자기 유도라는 자연현상에 대한 기본 개념에 충실하기 바란다. 다소 난이도가 높아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이 역시 기출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동일하다. 물리학의 기본 방향에 꼭 주안점을 두기 바란다. 개념을 들어보고 안되면 버리게 되는 문제 중에 한 개인데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림이 대부분 비슷할 것이다. 그림은 알고 보면 지속적으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들임을 뜻한다. 그것은 자, 몸으로 개념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 끝에는 못하라고 그냥 봐주세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5년 수능기출 3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5년 수능기출의 3번. 그림은 질량이 M인 자석이 N극을 아래로 하여 코일 중심을 향해 떨어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코일은 원통형 나무에 감겨 있으며 검육에 연결되어 있다. 검육에 갈바노트미터. 전류가 어디로 얼만큼 세게 흐르는지 검사하는 기계. 자, 자석이 높이 H만큼 떨어진 동안에 검육의 바늘이 움직였다. 옳은 설명을 모두 골라봐라. 자, 3번은 약간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죠? 자, 3번입니다. 빔 프로젝터가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 자, 필요한 그림만 그리겠습니다. 두 개만 그리고 그 다음에 자석의 N극이 떨어지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나죠? 모르겠는 학생 강의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자석의 N극이란 살짝 개념 설명을 하면 자석의 N극이란 자기력선이 나오는 극인데 얘가 지금 자연, 여러분이 여기 원통이 안에 있다고 내가 설명했었죠? 가까이 보니까는 자연은 어떻게 합니까? 못 들어오게 해야 되죠? 갑자기 자석량이 막 늘어나니까 못 들어오게 이렇게 파란색 방향으로 얘를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이 만든 거는 소레노이드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이 되죠? 자, 그래서 어느 한 점에서, 자, 여기 흰색 한 점, 여기 한 점에서 자연이 만들어낸 파란색 유도자기장을 감아지면 전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삥 돌아서 문제 그림을 보시면 A 검육의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죠. 기억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긴 가나다로 되어 있네. 가가 맞죠? 그 다음 나의 코일의 유도전류의 자기장이 자석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자석의 운동방을 같다. 자, 얘는 칠판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자석도 여기가 N극, 그 다음에 코일이 만들어낸 유도자기장도 위쪽이 N극,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죠?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자석에 N극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하는 방향으로 자석을 만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청력입니다. 지금 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운동방인 것 같다. 인력이라는 소리인데 틀렸죠? 자, 나는 틀렸고 다를 보시면 자석이 H만큼 떨어졌을 때 자석의 운동에너지의 증가량은 MGH보다 크다. 원래 지금 이 솔레노이드가 없으면 그냥 원통형 그 나무에다가 그냥 자석 떨어뜨리면은 MGH만큼 감소하면 2분의 1 MV의 제곱만큼 운동에너지가 증가해야 되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근데 얘를 잘 보면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전기 에너지가 어디론가부터 형성이 됐다는 소리인데 전기 에너지, 즉 얘가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100줄이라면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80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증가한 전기 에너지는 20줄이라는 소리죠. 에너지 보존에 의하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새로 생긴 전기 에너지의 합과 같아야 됩니다. 맞죠? 근데 다를 잘 보면 그런 거 모르더라도 약간 좀 지문 내용이 쓰레기죠? 출제하신 분도 있는데 쓰레기라기보다는 좀 쉽게 냈죠. 자연현상을 너무나도 위배되긴 했습니다.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이 전기에너지가 생성이 안 돼도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위치에너지의 증가량보다 감소량보다 커질 수는 없죠. 다른 틀렸죠? 정답이 가만 맞는 1번이 정답입니다. 됐죠? 자, 밑에 있는 4번입니다. 2005년 수능기출 4번을 보시면 그린 가완하는 종이면에 놓인 직사각형 모양의 도선이 일정한 속도 V로 균일한 자기장 있는 영역을 지나는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V의 방향과 수직이다.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자, 일단은 가그림입니다. 갑자기 들어오고 있죠? 필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자, 지금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필요한 부분만 그립니다. 그러면 기억나죠? 자연은 갑자기 자기장이 증가하면은 얘를 막아내기 위해서 뚫고 나오는 걸 만들어내겠죠? 뚫고 나오는 걸 만들려면 여기 도선만 하면 되죠? 가만 지면은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끝났죠? 그러면은 가해 도선에는 반시계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 맞죠? 그러면 가가 맞고 그 다음 나의 도선에는 유도전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라그림 보시면은 패러데이 법칙 기억납니까? 단위시간당 자속 변화율이 유도전류를 만드는데 라그림 보시면은 사각도선이 자기장을 아예 포함하고 지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자속 변화가 아예 없죠. 그래서 유도전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 나가 맞죠? 그 다음에 다에 도선이 받는 합력, 알짜임, F=MA 얘의 방향은 V의 방향이다. 지금 문제를 잘 보면 일정한 속도, 문제를 보세요. 첫 번째 줄 끝에 일정한 속도, 등속이죠, 등속도하는 모든 물체 알짜임은 0이죠, 0. 그러니까 다는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하고 나하고 맞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아, 이거 물리 원이라 좋아. 금방. 자, 동영상이 끊어졌는데,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2006년 수능 기출 2번을 보시면 그림은 정사각형 도선이 자기장의 세 개가 각각 B, 2빈 균이라는 자기장 영역에 함께 걸쳐진 상태에서 정지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두 자기장의 방향은 모두 정사각형 도선이 이루는 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정사각형 도선을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는 순간 도선에 유도되는 전류가 밑줄 그어놓으세요. PQR 방향. 그림 보니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간 전류를 골라내라 이런 소리인데, 자, 뭐 우리가 늘 했던 대로 지금 기출되는 거 잘 보면 늘 똑같죠? 자, 지금 위쪽에 있는 도선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도선을 보면은 지금 자기장이, 자, 편의상이 아니고 그림에 나와있죠? 위쪽에는 균일한 자기장 B고 아래쪽은 2B니까, 자, 이렇게 사각형 도선 중에서 위에 있는 B에 걸쳐진 도선만 보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 도선은, 그죠? 수직으로 이렇게, 도선이 이렇게 누운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니까 맨 위에 있는 도선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위쪽으로, 자, 지금 보기를 보시면 위쪽, 아래쪽, 오른쪽이 있으니까 한 번씩 다 해봐야 되죠? 자, 위쪽으로 당기면은, 자, 여기 위아래 두 개만 보겠습니다. 아이, 그림 결국엔 얘기하다가 다 그려야 되네. 자, 지금 자기장 영역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B, 여기가 2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쪽으로 여기는 자기장이 한 개, 여기는 두 개라고 가정을 하고, 자, 이렇게 두 개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 헷갈리니까 그림 필요 없는 그림은 살짝 지우겠습니다. 얘하고 얘는 굳이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도선 먼저 보겠습니다. 위쪽으로 당기면 갑자기 얘가 쓸고 지나가는 게 뚫고 들어가는 게 쓸고 지나가죠? 그러면은 자연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위로 당기면은 얘가 갑자기 뚫고 들어가는 B라는 자기장을 쓸고 지나가니까 얘를 없애야 되죠. 갑자기 얘가 생겼으니까는 자속 변화 싫어합니다. 그럼 감아지면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위로 쓰고 가면 얘도 똑같이 뚫고 들어가는 두 개가 완성되니까는 얘를 없애기 위해서 다음처럼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걸 두 개를 만들 겁니다. 얘도 감아지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죠. 뚫고 나와야 되니까 유도자기장이 빨간색이죠. 근데 여기서 눈치가 대충 오죠. 이 배점을 3점짜리인 건 좀 더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얘는 자기장이 B고 얘는 2B죠. 즉 얘는 지금 왼쪽으로, 위에 도선에서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아래에 있는 도선도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누가 더 큽니까? 그쵸? 당연히 얘가 더 크죠. 자속 변화가 얘가 더 크니까. 그래서 얘가 전류가 I라면 얘는 전류가, 유도 전류가 EI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흘러가니까는 RPQ 방향이죠. 그러니까는 위쪽으로 당겼을 때는 일단 정답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자, 또 그려야 되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위에 도선 하나 있고 밑에 도선 하나 있고, 요번엔 아래로 당기는 걸 보면은, 자, 지금 아래로 당겼는데 얘가 아래로 싹 쓸고 지나가게 되면은 얘는 자기장이 요거 지나가고 얘는 두 개짜리 지나가죠. 마찬가지로 이 그림처럼 얘는 B, 얘는 2B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중간이라고 치고, 자, 해봅시다. 갑자기 뚫고 들어가는 걸 쓸고 지나가니까 얘는 뚫고 나오는 걸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뚫고 들어가는 거 두 개 쓸고 지나니까 뚫고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은 맞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죠.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얘는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흘러야 되죠.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야 됩니다. 맞죠? 쓸고 아래쪽으로 당겼을 때 얘는 이쪽으로 쓸고 지나간 거고 얘도 이쪽으로 쓸고 지나간 거니까는 감아지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얘랑 마찬가지로 여기에 전류를 유도 전류를 I라고 한다면 얘는 EI가 되니까 얘가 훨씬 큰 전류니까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흘러가니까는 얘는 PQR라는, 나가 아니고 다는 아래쪽은 일단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도 한번 당겨봅시다. 요번엔 오른쪽이니까 얘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끊어서
이렇게 점근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자기장은 얘는 1개짜리, 얘는 2개짜리. 자, 그래서 얘는 자기장이 B고, 얘는 2B라고 한다면 요번에 오른쪽으로 당깁니다. 자, 2개씩 나눠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도선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뚫고 들어가는 거 얘를 확 쓸고 지나가니까 얘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자기장 만들 거고, 얘는 2개를 확 쓸고 지나가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얘도 나오는 걸 이렇게 2개를 만들겠죠? 자, 그러면은 감아지면 둘 다 감아지면 둘 다 위쪽이죠. 그 다음에 얘는 I고, 자, 얘는 I라기보다는 정확히 따지면은 도선의 길이가 반 줄었으니까는 2분의 I가 되겠죠. 자, 정확히 한번 풀어봅시다. 얘는 2분의 I고, 얘는 이제 I겠죠. 왜냐면 지금 도선의 길이가 L이라고 한다면 얘는 2분의 1씩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가 L이고 2개 생겨서 2개 없애려고 했을 때 나타난 저기가 2I라고 했으니까는 똑같이 2개 생겨서 2개 없었는데 길이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얘는 I라고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문제도 잘 나오니까 갑자기 해석을 한 거예요. 뜬금없이 한 게 아니라. 뭐 어쨌든 간에 방향만 찾으면 되니까 얘도 PQR 방향이죠. 그래서 정답이 나하고 오른쪽하고 아래쪽이 맞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밑에 있는 2007년 수능 1번에 그림같이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균이랑 자기장 영역에서 저항 R이 연결된 평행한 두 도선을 종이면에 고정시키고 도선 위에 도체 막대를 올려놓은 후에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력 V로 당겼다. 자, S는 두 도선과 저항이 움직이는 도체 막대로 이루어진 넓이이다. 도체 막대가 도선 위의 출발 위치에서 도선이 끝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저항 R 양단에 걸리는 전압 V와 S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옳은 걸 찾아봐라 했는데, 자, 지금 등속으로 당기고 있죠.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자, 2007년 수능기출 1번을 보시면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기억나죠? 그래서 디귿자 도선하면 내가 무조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풀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쉬우니까. 근데 이 문제는 그 오른손 법칙을 써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그 유도하던 강의가 하나 있어요. 그거 미리 또 보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유도기전력 V는 마이너스 BLV라는 이런 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죠? 근데 얘는 뭐 끝났죠? 지금 잘 보면은 V는 면적 S하고 전혀 상관없는 함수죠. 다시 한번 표현하면은 유도기전력 V는 마이너스 BLV의 함수를 찾아야 되니까 정확히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BLV 그 다음에 면적 S의 영차 함수, 상수 함수라는 소리죠. 어차피 S의 영수는 1이니까 이런 걸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는 대강 강의를 듣고 이해한 학생들은 이 문제는 100점이 뭐 2점짜리가 맞는 것 같죠. 정답이 3번이죠. 3번. 그냥 상수 함수입니다. 끝났죠. 뭐 손 들고 뭐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없어요. 자, 밑에 있는 5번으로 넘어갑니다. 2008년 수능 5번을 보시면 그린 가와 같이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저항 R이 연결된 사각형 도선이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다. 그림 나는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켰을 때 R에 유도되는 전류 I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전류 방향은 보기 살짝 밑줄 원하게 되겠죠. 기준을 알려줬으니까 A, R, B 반시계 방향을 양으로 해라. 자, 사각형 도선에 나와 같은 전류가 유도되게 하는 자기장의 색이 B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옳은 걸 찾아라 했는데, 얘도 패러데이 법칙은 알고 계셔야 되죠. 자, 5번입니다. 패러데이 법칙 V는 유도기전력 V는 마이너스 자속이 증가하면 감소하는 방향으로 또는 감소하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감수 N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DT분의 D파이 자속 변화율에 비례했었죠. 강의를 보시면 얘를 약간 유도한 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N에 그 다음에는 DT분의 D 그 다음 자속 파이는 자기장 곱하기 단면적 이렇게 유도한 게 있었죠.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유도기전력 V는 내가 노란색을 많이 쓰는 이유가 카메라를 보니까 노란색이 제일 잘 보여요. 자, 자기장은 다시 지금 얘는 문제가 자기장을 어떻게 했냐 그랬으니까는 자기장은 시간에 따른 상수를 앞으로 빼야 되는데, 지금 가그림을 보시면은 면적, 그 사각형의 고리의 면적 S는 바뀌지 않죠? 요번에는 S가 상수입니다. 앞으로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NS의 윤지는 아니고 NS 윤지? 아니, 윤지 선생님 보시면 안 되는데 썰렁한 게 그랬습니까? 웃으라고. 자, 뭐 어쨌든 간에 자, DT분의 DB죠. 자, 그러면 여기를 이걸 해석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고도 좀 웃기네. 자, 여기는 상수죠. 상수고 DT분의 DB 단시간 내에 단위 시간당 자속 변화율이 유도 기전력을 끌어내죠. 근데 얘는 보면은 나그래프를 보시면은 Y축이 전류 I죠.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오메 법칙 여러분이 알고 있는 V는 I, R을 접목시키면은, 자, 그러면은 I는 자, 마지막 결론이죠. 얘랑 얘랑 같으니까 우와 무광이 같으니까 R을 넘기면은 마이너스 R분의 NS 윤지 곱하기
dt분의 db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몽땅 상수죠. 단위 시간당 자속 변화, 자기장 변화율이 곧 유도전류를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지금 거꾸로 되어있죠. 유도전류가 지금 0초에서 1초까지는 일정합니다. 유도전류가 일정하다는 소리는 dt분의 db가 기울기가 그쵸 1차 함수라는 소리죠. 2차 함수가 되면 안됩니다. 기울기가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니까 또는 점점 작아지는가. 자, 얘가 일정하려면 1차 함수라는 소리죠. 즉 정답은 0초에서 1초까지는 dt분의 db 기울기가 x축이 시간축, y축이 자기장인 그래프가 0초부터 1초까지 기울기가 1차 함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 제시한 나그래프를 보시면 1초에서 2초까지는 유도전류가 없죠. 즉 기울기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상수함수하는 소리죠. 또는 뭐 x축이 아예 붙어있든가.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답이 대충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야, 이거 아직 안 푼 게 하나 있죠? 넘겨보니까 일단 1번, 3번, 5번은 답이 안 되고 2번하고 4번 중에 답이 있다는 소리인데, 문제에서 지금 아까 우리가 네 번째 줄에 밑줄 그어놨죠? AR B방향을 양으로 해라. 자, AR B. 이거. 자, 밑에만 그립니다. 지금 다 그리자. 자, 저항은 편의상 버려버리고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 저항 R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B죠. 자, 그러면은 전류가 지금 이쪽으로 전류가 흘렀다는 소리죠. 이쪽으로 이렇게 노란색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는 소리는 자연은 감아지면 이런 거를 만들어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이런 거를 만들어냈다는 소리인데 왜 이런 걸 만들어냅니까? 갑자기 뚫고 들어가는 게 생기니까 그걸 없애려고 이걸 만들어낸 거죠. 즉 갑자기 뚫고 들어가는 게 생겨서 그걸 없애려고 노란색을 만든 그림. 즉 가그림을 보시면은 원래 뚫고 들어가는 거였는데 뚫고 들어가는 게 증가했고 그 증가한 만큼을 없애려고 노란색을 만들었고 유도전류가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아니고 2번이 될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1차 함수고 자기장이 증가했어야만 되죠. 그 다음에는 상수함수, 즉 2번밖에 답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두 번째 장에 중간에 있는 7번입니다. 자, 2009년 수능 7번을 보시면 그림은 막대자석이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일정한 속력 V로 내려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내려오던 그 막대자석이 P점을 지날 때 검육의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인 각은 세타이다. 내려오는 막대자석이 P점을 지날 때 움직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올라라. 자, 얘는 중3도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죠. 자, 보기의 기억입니다.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막대자석을 EV의 속력으로 내려보내면 검육의 움직인 각은 당연히 세타보다 커지죠. 기억나죠? 중3 때 배운 거. 검육의 바늘의 눈금폭을 증가시키려면, 그쵸? 자석을 센 걸 쓰든지, 코일을 많이 감든지, 넣었다 뺐다 하는 속력을 크게 하면 되죠. 수업 시간에는 지금은 말을 할 수 없지만 수업 시간에 내가 잘 외워지는 세 개로 얘기를 했어요. 그죠? 큰 걸 쓰고, 자석을 많이 감고, 그죠? 그 다음에 왕복 속도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왕복 속도를 증가시킨다는 게 dt분의 d파이 값을 높이는 거죠. 자속 변화율. 그쵸? 뭐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니은을 보시면 기억은 맞죠?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자석의 세기가 더 큰 막대자석을 사용할 때 검육의 바늘 움직임 각은 세타보다 크다. 맞죠? 얘도. 그 다음 디귿에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자석의 극을 바꾸면 검육의 바늘은 당연히 반대편으로 움직이겠죠. 왔다 갔다. 정답이 5번입니다. 자, 밑에 있는 2010년 14번을 보시면 방금 요 풀었던 이 문제하고 거의 흡사한 문제인 것 같죠? 그림 가는 저항 R이 연결된 직사각형. 요거 읽을 때마다 참 그런데 저항 R이 연결된, 근데 R가 연결된 이렇게 써있잖아. 그죠? 영어가 R 이렇게 읽는 것 같습니다. 저항 R E라고 그 주격 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가가 나왔죠. 그래서 R 라는 소리겠죠. 이거 대학교 가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R가 막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 물리학에 나오는 용어들을 싹 다 끝까지 다 발음을 하시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저항 R가 연결된 직사각형 도선의 일부가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자기장의 방향은 도선이 이루는 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그림 나는 가의 자기장 영역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지금 이 문제랑 완전 반대죠? 문제에서는, 지금 문제에서는 예를 주고 그 다음에 뭐 전류나 전압 이런 걸 물어보고 있죠. 쉬운 문제 같죠? 100점은 3점인데. 자, 보기의 기억입니다. 1초일 때는 아래 전류가 안 흐른다. 맞죠? 0초에서부터 2초까지는 자기장이 B제로로 일정합니다. dt분의 db가
상수 함수죠? 기울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기억은 맞죠. 그 다음에 니네 3초일 때 아래 흐르는 전류의 방향. 자, 3초일 때를 보시면은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죠. 오, 얘네. 그죠? 원래는 자기장이 뚫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아까 그 문제.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그걸 없애려고 노란색을 만들고 감아주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은 ARB. 맞죠? 수능인데 2년을 주기로 이렇게 2년인가 1년인가 어쨌든 간에 비슷한 문제로 다시 한번 또 나왔죠. 기억, 니은 다 왔고 디귿에 아래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4초일 때가 3초일 때보다 크다. 자, 4초나 3초나 DT분의 DP 값은 똑같죠. 1차 함수니까. 기울기 값이 안 바뀌면은 유도 전류의 크기도 안 바뀌죠. 학생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립니다. 그래프만 보면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전류도 증가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단시간당 자기장 또는 자속 변화율에 의존하는 거죠. 즉 2차 함수가 나와줘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겁니다. 유도 전류가 1차 함수면 똑같은 거죠. 개념형 문제나 다름없죠. 기억, 니은이 맞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오른쪽에 가시면 또 비슷한 문제 유형 마지막 문제 10번하고 14번이 있습니다. 자, 2011년 수능입니다. 10번에 그림은 자기장 영역 1, 2가 있는 XY 패널에서 정사각형 금속고리 ABCD가 운동하고 있는 어느 순간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플러스 X방향으로, C는 마이너스 X방향으로, D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아유, 뭐 이렇게 길어. 뭐 그림처럼 됐다. 자, 이 순간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A와 같은 걸 골라라. 아, 이거 읽는 데만 해도 수능이 이런 게 문제야. 그지? 읽는 데만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 30분밖에 안 줘놓구나. 자, 10번을 풀어보겠습니다. A, B, C, D 4개를 다 해보면 뭐 답이 나오겠죠? 일단은 A 먼저 합니다. 필요한 것만 그리면, 자, A는 훅 들어가면 갑자기 이게 생깁니다. 그러면은 얘를 막아내려면 자연은 갑자기 뚫고 들어가는 거 2개가 생기죠. 지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뚫고 나오는 거 2개로 없애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감아주면 전류가 위쪽으로 흐릅니다. 자, 그래서 반시계 방향인데 나머지 B, C, D 중에서 이렇게 생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생기는 걸 골라내라라는 소리죠. 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그린 겁니다. 직선도선은 아니고. 자, B로 넘어갑니다. 자, B로 하면은 B는 원래 영역 1의 자기장 B에 있다가 영역 2의 자기장 2B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얘랑 똑같죠? 뚫고 들어가는 거 1개 있다가 뚫고 들어가는 거 2개로 바뀐 것 뿐이죠. 얘는 하나도 없다가 1개로 바뀐 거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할 필요 없죠. B는 당연히 맞죠. 이렇게 말로 설명해도 이해가 가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C입니다. C도 마찬가지로 C는 방향만 바뀐 거지 이걸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자, C는 원래 자기장이 1개도 없다가 갑자기 자기장이 늘어납니다. 물론 2빈 영역이니까는 굳이 얘하고 비교를 하려면 이게 4개를 그리면 되죠.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4개가 생기니까 얘는 이걸 다 없애기 위해서 이런 뚫고 나온 거 4개를 만들겠죠. 그러면은 강아지면은 얘는 전류가 이쪽으로 흐릅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것도 다 해놓고 그림으로 틀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일로 그러니까는 얘도 해당이 되죠. 반시계 방향입니다. 맞죠? 반시계 방향. 잘 보세요. 얘는 이렇게 들어온 거고 얘는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B도 이렇게 나간 거고 B도 되고 C도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D인데 D를 보시면은 D는 이렇게 위로 올라오죠. 자, D는 위에 걸로 보면 되겠죠? 아, 위에 D는 올라오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거. 자, 그래서 한 개만 그려보면은, 자, 맨 위에 있는 도선만 보겠습니다. 자, 얘는 원래는 반반 나눠서 봐야 되죠. 이렇게 반 끊어서. 얘는 이렇게 비어있는 영역, 그 다음에 얘는 이빈 영역인데 갑자기 얘네 이 노란 거 3개가 없어지는 거죠. 아래로 내려가면서. 노란 거 3개가 없어지니까는 자연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원래 있던 방향 그대로. 자, 빨간색이 자연이 만드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절반은 X 하나인데 1개가 없어지니까는 다시 만들고,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절반은 X가 2개였는데 없어지니까 2개를 만듭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감아지면은 얘는 전류의 방향이 왼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 그리면 안 되죠. 여기다 그리면 안 되고 얘는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럼 이렇게 흐르니까는 얘는 정답이 안 되죠. 얘는 요렇게 맞구나. 지금 나도 헷갈려. 다시 검증 한번 해봅시다. 자, A는 맨 오른쪽에 있는 도선 갑자기 뚫고 들어가는 거 생겨서 없애기 위해서 반시계 방향, 요게 A고, B도 A랑 똑같은 현상이니까 반시계 방향. 자, B는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C는 맨 왼쪽에 있는 도선 갑자기 뚫고 들어가는 게 생기니까는 감아지면 얘도 반시계 방향. C도 맞죠? A, B, C는 일단 다 똑같은 방향이고, 그 다음에 D는 맨 위에 있는 도선이 갑자기 나가면서 뚫고 들어가는 게
없어지니까 만들었고 감아지면 얘도 반시계 방향 맞죠? 그래서 BCD가 다 정답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4번입니다. 아, 여기 참 좋은 문제인데. 자, 14번에 2012년 수능 14번을 보시면 그림 가는 XY 평면의 노인 한 변의 길이가 A인 동일한 두 정사각형 금속골이 P와 Q,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이고 뚫고 들어간지 나온지 아직 안 나와있네. 자, 점 PQ는 각각 PQ의 한 변의 중앙이 고정된 점이다. 자, 그림 나는 P가 플러스 X방향으로 일정한 속력 V, 등속 V로 자기장 영역을 통과할 때 피해 흐르는 전류를 P의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Q가 플러스 Y방향으로 일정한 속력 V로 자기장 영역을 지금 통과할 때 지금 가그림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리죠. 밑에 있는 Q 사각 도선이 Q에 흐르는 전류를 Q의 위치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적정한 걸 골라봐라. 와, 이거는 읽으면서도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은 그 왼쪽에 있는 사각도선 P를 가지고 자기장 영역의 세기와 방향을 여러분이 찾아내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그걸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14번에 자, 지금 유도전류의 방향은 거기 나그래프 오른쪽 위에 써있죠. 자, 유도전류가 플러스일 때 시계방향 전류로 해라 이렇게 써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나그래프에 마이너스 A서부터 0까지는 전류의 방향이 마이너스 I0죠. 즉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는 소리죠. 여기서부터 포인트를 잡읍시다. 자, 지금 여기 자기장 영역 1이 있는데 1 자기장 영역에 지금 P가 들어가고 있죠. 자, 필요한 것만 그려보겠습니다. P는 지금 도선 P는 이렇게 위에서 그린 대로 도선 P가 여기인데 얘는 지금 들어간 상태를 한번 그려봅시다. 갑자기 영역 1에 자, 편의상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안 나와 있으니까는 우리가 잡읍시다. 자기장 1을 뚫고 들어가는 걸로 합시다. 상관없죠? 뚫고 나오는 걸로 하셔도 됩니다. 자, 뚫고 들어가는 게 편하니까 뚫고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그리면은 갑자기 이 P점은 갑자기 뚫고 들어가는 게 생겼으니까는 자연은 얘를 없애야 되죠. 그래서 뚫고 나오게 만들겠죠. 그럼 감아지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전류가 흘러갈 겁니다. 이거 그러고 보니까는 맞춰봐야 되는구나. 자, 나그림 위에 시계 방향의 전류를 플러스 방향으로 하라 그랬는데 지금 나그래프를 보면은 마이너스로 나와 있으니까는 어떻게 내 그냥 막 했는데 우연히 맞았어요. 기준은 시계 방향의 전류를 자, 이렇게 시계 방향의 전류를 플러스인데 반시계로 흐르면은 마이너스 해라. 근데 지금 P점이 처음에 B 영역으로 첫 번째 자기장 영역 B1으로 들어갈 때 해봤더니 다행히 반시계 방향으로 맞았죠. 잘 풀었죠. 자, 그러니까는 B 영역은 자기장이 지금 뚫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그래프를 보면은 갑자기 유도 전류가 마이너스 I0에서 3I0로 바뀌죠. 그러면 자속 변화가 지금 여기 있는 자속 변화가 1이라면 1일 때 전류가 마이너스 I0인데 플러스 3I0라는 소리는 자속 변화가 완전히 바뀌었고 3배나 나타났다는 소리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장이 여기서 변화율이 3배나 커졌다는 거는 자기장의 세기가 3배가 커진 게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자기장 영역 1이고 여기가 자기장 영역이면은 내가 아예 그냥 결론을 제시해 볼 테니까 보세요. 자, 영역의 경계선입니다. 자기장 1은 뚫고 들어가는 게 이렇게 위아래 한 개짜리인데 자기장 2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여러분 헷갈리면은 여기를 지우고 볼 테니까 헷갈리면 여기를 지웁시다. 이러면 좀 더 낫죠. 자기장 영역 1은 뚫고 들어가는 거 1개, B. 자기장 영역 2는 뚫고 나오는 거 2개.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건너가면은 자기장의 변화율이, 자속 변화율이 3배죠, 3배. 자연은 초기, 관성 기억나죠? 자연은 원래 뚫고 들어가는 거 1개인데 뚫고 나오는 거 2개인 영역으로 갑니다. 즉, 1개인데 2개로 바뀌니까 서로 이렇게 하면 편한데. 자,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 1개가 초기 상태인데 뚫고 나오는 거 2개인 영역으로 바뀌니까 변화율이 얼마입니까? 그죠? 3이죠, 3. 아무것도 없다가 뚫고 나오는 거 2개로 가면은 변화율이 2. 아무것도 없다가 뚫고 들어가는 거 1개로 되면은 이거죠? 아무것도 없다가 뚫고 들어가는 거 1개니까는 변화율이 1.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가 뚫고 나오는 거 2개로 갔다면 변화율이 2. 근데 초기 상태는 뚫고 들어가는 거 1개였다가 그 다음 상태가 뚫고 나오는 거 2개면 변화율이 3이죠.
즉 자기장 두 번째 자기장 영역은 첫 번째 자기장 영역의 2배입니다. 세기가 방향만 반대인 것 뿐이죠. 그러면 변화율이 3배가 나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 안 가셨으면 앞으로 돌려서 보세요. 또 설명하기엔 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지금 3I0가 됐다는 소리는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소리죠. 됐습니까? 얘도 이해하기 쉽게 살짝 바꿔서 다시 그리면은 좀 조그맣긴 하지만, 자 P점이 여기라면 이렇게 됐었다가 이렇게 됐다는 소리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만약에 검증을 하고 싶으면 나그래프에 있는 A에서부터 2A인 곳을 보면은 전류의 방향이 마이너스 2I0죠. 즉 뚫고 들어가는 거 다시 뚫고 나오는 거 두 개의 영역을 지나가다가 이제 아예 밖으로 나오면서, 그럼 자속 변화율이 얼마입니까? 2죠. 뚫고 나오는 거 두 개였다가 얘가 이제 밖으로 벗어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정확히 맞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어찌됐든 간에, 자 지울 건 지우고 해석을 하면은 요거 하나 찾아낸 겁니다. 지금 사각도선 P를 가지고 찾아낸 거는 자기장 영역 1은 뚫고 들어가는 거 1개짜리고 자기장 영역 2는 뚫고 나오는 거 2개짜리다. 요걸 그냥 찾아낸 것 뿐이죠. 요때 이제 Q가, 사각도선 Q가 올라올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빨리 말라야 되는데. 자, 이렇게 점근선을 일단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자기장 영역 1이었죠? 자기장 영역 1은 뚫고 들어가는 거 1개. 자기장 영역 2는 뚫고 나오는 거 2개. 여기에 지금 뭐가 입사하고 있냐면, 방금 위에서 내가 이거 몇 번입니까? 10번 풀 때 반반씩 나눴죠? 얘도 반반씩 이렇게 나눠서 할 겁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뭘 하나 말로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아까 그 사각도선 P를 설명할 때, P를 보시면은, P가 지금 자기장 영역 1에 길이가 L, 지워버렸죠? 길이가 L인 P 도선이 들어가면서 생긴 유도 전류가 마이너스 I0, 크기만 보면 I0죠. 그 다음에 걔가 똑같이 영역 1에서 2로 넘어갈 때 자속 변화율이 3배였기 때문에 3I0가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걔가 아예 자기장 영역 1을 나갈 때 자속 변화는 2였으니까 그림에서와 같이 마이너스 2I0입니다. 맞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Q가 올라가는 겁니다. Q가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일부러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반반 끊어놨죠. 도선의 길이가 L이 아니고 2분의 L로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전류가 생기는 건 아까 P를 해석할 때보다 절반이 생기는 거죠. 같은 자속 변화율이면 절반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도선의 길이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자, 그걸 잊지 마시고 한번 해봅시다. 자, 빨간색을 들고 여기는 빨간색 도선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절반은 갑자기 쓸고 올라가면은 뚫고 들어가는 게, 자, 쓸고 올라가면 올라간 그림으로 바꿔야 되겠다. 자, 얘가 지금 쓸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 여기 빨간색 얘를 먼저 한번 해볼까? 쓸고 올라갔죠. 그럼 뚫고 들어가는 게 1개짜리 갑자기 생기니까는 자연은 얘를 없애기 위해서 뚫고 나오는 거를 1개를 만들겠죠. 뚫고 나오는 거 1개를 만들면 감아주면, 자, 뚫고 나오는 걸 1개를 만들 거고, 감아지면은 이렇게 되니까 전류가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됐습니까? 근데 절반으로 도선의 길이가 줄었으니까 얘는 2분의 I라고 쓰면 되겠죠. 그때 흘러가는 유도 전류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얘를 파란색 도선이라고 하고, 얘도 갑자기 뚫고 나오는 게 2개가 생기니까는 자연은 뚫고 나오는 2개를 없애기 위해서 뚫고 들어가는 거를 2개를 만들겠죠. 그럼 얘는 감아지면은 반대 방향, 이쪽 방향으로, 도선의 길이는 절반이지만 자속 변화가 2배였기 때문에 얘가 2분의 I니까 얘는 I가 흐르겠죠. 다시 말해서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진입을 하면 왼쪽으로 2분의 I, 오른쪽으로 I니까는 합이 오른쪽으로 2분의 I. 그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는 거면은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맞나? 아니지, 맞죠? 이렇게 도는 거니까 시계 방향으로 2분의 I서부터 출발하는 게 정답이죠. 그러면은 시계 방향으로 2분의 I면 일단은 2번하고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1번, 3번, 4번은 정답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진입하면 여기서는 쉽죠. 그 자기장 영역에 아예 진입하면 자속 변화가 이제 없죠.
그 사각도선이 아예 진입해서 지나가고 있으면은 자속 변화가 없으니까는 전류는 0이어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이 0에서 A까지는 전류가 흘러가면 안 되니까 2번이 정답이 맞죠? 그럼 벌써 정답이 나온 거랑 다름없죠? 정답이 지금 2번. 자, 맞죠? 그래서 전류의 합이, 동영상이 자꾸 끊어져서 미안해요. 갑자기 일이 있어서. 자, 그래서 2분의 I 왼쪽으로,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으로 I니까 합치면은 오른쪽으로 2분의 I가 나겠죠. 그래서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A에서 A까지는, 그죠? 마이너스 A에서 A까지는 시계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정답이 2번 아니면 5번이 되죠. 그 다음에 쉬운 건 뭐냐면, 이제 얘가 아예 들어갔죠? 그럼 자속 변화가 없죠? 위로 통과해서 나가기 전까지 자속 변화가 없으니까는 유도전류는 안 흘러야 되죠. 자, 그래서 유도전류는 흐르지 않고, 그 다음에 아예 빠져나갈 때는 이 현상과 반대로 일어날 거니까는 전류가 반대로 흐르겠죠? 그래서 다시, 처음에 마이너스 A에서 0까지는 2분의 I로 흐르다가, 그 다음에 전류가 안 흐르다가,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분의 I로 흐르는 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밖에 없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전자기 유도 문제도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기말고사도 잘 보시고, 다음 강의는 이제는 전자기 파트 문제가, 전자기 파트가 다 끝난 건 아니고, 지금 시험 범위 기말고사가 우선이라 먼저 해당되는 문제들부터 풀었는데, 물리2에서 가장 핵심이고, 대학교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제일 중요한 RLC 교류 회로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자, 기말고사 끝나고 나시면 수업 시간에 따로 하지 않고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RLC 교류회로를 꼭 보세요. 노즐에도 자주 출제가 되긴 하죠.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덜어 출제가 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전자기 파트 공대를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고 가셔야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론 내용적인 측면도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꼭 내신 끝났다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Get up, wake up, shut up. Bye bye.